네, 이제 시장 이슈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조금 피부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늘 월요일마다 수고를 해주십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뵌 것 같은데. 자, 앞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뭐 추석 연휴 기간에 FOMC가 있었고, 노 테이퍼링, 뭐 이런 단어도 등장했고요. 뭐 영어가 이제 그쪽 얘기니까 영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데, 사실은 좀 난해한 부분은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FOMC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그래야죠. 결국 뭐 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없었다 쪽에서의 뭐 일종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글쎄요, 요즘 이렇게 제일 못 믿을 집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미국 연준하고 북한이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자기들이 좀 전에 했던 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두 집단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뭐,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연준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쪽도 있고, 네.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에는 연준은 이번에 잘못한 거 없다.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내지는 좀 오버했다. 언제 연준에서 9월 달에 QE 축소한다고 그랬느냐라고 하지만, 파이낸스 타임스의 기사도 제가 봐서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모기 채권 450억 불 매달, 장기 국채 400억 불 해서 월 850억 불씩 지금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양적 완화가 축소되고, 심지어 6월 FOMC에서는 내년 상반기 말에 종료된다고 했던 버냉키 의장이었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9월에는 한 100억 불 정도는 이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조차도 없었던 얘기인데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 어지간하면, 앵간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네. 월 850억. 표준말은 아닙니다만 뭐. 예, 표준말은 아니지만, 앵간하면 이번에 그냥 시장이 다 그렇게 예상해왔던 대로 해주는 것이 좋았던 얘기죠. 아까 타이틀 자막을 갖다가 불확실성이냐, 안도감이냐, 이렇게 대립구도로 잡았는데요. 미국 시장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첫날,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금요일 날 결국 다 반납했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일단 안도했죠. 안도했습니다만 하루 지나면서 또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이번에 소규모나마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했더라면 하나의 불확실성은 없어졌는데 이게 연말이 될지 내년 가서나 될지 뭐 이런 흐름이 되면서 오히려 또 불안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양적 완화 부분은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10월 전망 보고서에서 한번 다시 다루겠는데요. 이거 다우존스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 여름인데요. 이 무렵에 이렇게 차트 보시는 분들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 이 당시 굉장히 시장에 널리 확산되었던 리포트 그리고 기술적 견해가 헤드앤숄더였고 당시 미국 지표가 나쁘면서 더블딥 우려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른바 8월 말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QE2, 2차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제시하면서 그 이후에 QE2와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을 또 끌어올렸었고요. 2011년 이때가 우리 아시죠? 지금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연준을 잊어버리셔야 되고 미국 의회에서의 이른바 재정 전쟁입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제대로 지금 오바마 케어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뭐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핑퐁 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한각의 핑퐁이라기보다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지금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명운을 걸고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결국 이때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서 이런 상황이 왔죠. 이쪽 지금 보시면은 뭐 헤드앤숄더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이쪽에 와서 더블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크게 트리플탑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2011년 이 무렵과 비슷하게 기술적 지표들은 이렇게 다이버전스도 보이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뭔가 연준이 되었건 미국 정치권이 되었건 새로운 또 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역사적 최고치 부분에서 과열 양상도 보이는 흐름에서 이걸 다 계속 장이 올라가는 뭔가 조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지난 2011년처럼 좀 이렇게 결국 이번에 이 재정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흐름이 증시에 좀 이렇게 또 깊은 조정을 이끌고 올지 요 부분이 이제 그거 하네요. 어제 우리 그 최만크께서도 잠시 어제 우리 얘기 중에 했던 것처럼 그거잖아요. 시장은 지나간 재료는 뭐 금방 녹인다고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이제 연준이나 FMC 그리고 무슨 QE 축소 이 부분은 시장이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연휴 이후라서 국내 언론에서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화당 백악관이라면 민주당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야당인 공화당 사이에 미국의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이 부분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전쟁을 한번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사적인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네. 시장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뵙고 네네. 네, 그 오바마 케어 관련된 서류가 2,000장인데 저더러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2,000장. 네. 좀 너무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의 재정 문제와 관련한 그 공방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짧게는 말씀드리긴 너무 합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 포털에서 그냥 이진우의 중구난방을 검색 들어가시면은 팟캐스트 방송이 나오고 또 어제는 우리 또 최이마 앵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네.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육두 문자가 왔다 갔다 하네요. 아닙니다. 자, 이제 그 FOMC, 이번에 페드 연준에서 FOMC를 하면서 사실 그 연방정부 폐쇄를 부채 한도 증액과 네.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네. 백악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네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서머스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건 이제 지나간 내용이고 사실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협상이 이제 연말에 네.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하고 물려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호재와 네. 악재가 이제 상충할 네. 수도 있겠는데 자, 결국에는 그런 재료 속에서 우리 환율이 오늘 1,080원을 훅 내줘 버렸습니다. 네네. 일본 동경이 휴장을 했고 예. 오늘 홍콩은 또 태풍 때문에 휴장했고 싱가포르에 알아봤더니 지금 좀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원화는 1,080원을 훅 내줘 버리면 이제 속절없이 떨어집니까? 추풍낙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없었더라면은 그 FMC 당일에 주식 급등과 그 다음날의 급락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온탕 냉탕을 오가는 그 장을 우리가 직접 그대로 시차 없이 우리가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는 뉴욕 증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을 보고 이제 장이 열렸는데 우리 코스피가 초반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강보합을 다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환율은 NDF 시세로 봐서는 거의 뭐 80원 근처에서 시작하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만 뭐 80원 계장가 자체가 78원으로 시작해서 더 밀리는 급락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은 좀 상식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상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죠. 그 말은 당장 줄일 것 같던 연준의 돈줄이 안 줄었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약하게 출발했던 것은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그 다소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했습니다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봤습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장을 주도해왔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의 큰 변화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환율은 양적 완화 축소 그 자체는 달러 강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즉각적인 반응은 달러 약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코스피 차트 한번 이거 지난 주말 차트고 오늘 아침 개장초 흐름은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보시죠. 자, 최근에 이 장 아닙니까?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참 쉼없이 올라왔던 이 장인데 역시 이런 대목에서 요즘 차트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촌놈 취급받습니다만 그래도 차트는 차트네요. 일단 이 선입니다. 일단은 이 선은 작년 그거죠. 어쨌거나 연초에 찍었던 2024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이렇게 추세선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기술적인 지표들도 보면 사실상 다 이렇게 과매수권이죠.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이 이제 간다면은 짧은 장중의 짧은 조정이나 뭐 며칠 간다 해도 낙폭이 크지 않은 기간 조정으로 간다면은 그만큼 추세의 힘이 강한 것이고 이 부분을 당장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 진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그 워싱턴 정가의 그 티격태격 가운데서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또 확인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환율은 뭐 NDF 시세를 봤을 때 그렇게 지난 주말에 올라왔던 거는 조금은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현재 달러가 이렇게 많은 뭐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보나 외국인들이 거의 뭐 9조 가까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재낀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달러가 달러 환율이 바로 오르기는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의 마음은 벌써 저쪽 1,050원 쪽까지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당국이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당국도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래저래 레벨로 본다면은 아직 엔원 환율은 100엔당 1,090원입니다만 이 달러형 환율이 또 100엔 위로 튈 가능성도 있고 한 와중에 이렇게 된다면 100엔당 1,070원도 금방 갈 수 있는 레벨이라서 달러원이나 엔원 공이 우리 9월 넘어가기 전에 1,070원이 깨지는가, 네. 아니면 1,070원 근처에서는 바닥이 단단해지는가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그 인터넷 검색에 이진우의 중구난방. 네. 네, 쳐보시면 또 팟캐스트 방송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